네, 시장이 그래도 상승세로 전환을 했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이긴 하지만 이 시각 현재 강보합권으로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키우면서 0.7%까지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을 잠깐 보자면 외국인의 순매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점차 증가를 하고 있고요. 기관의 순매도 물량 나오고는 있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보자면은 400억 원대로 그다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오름폭이 좀 키워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마지막 코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마지막 코너는 M&A 소식을 통해서 산업계의 재평 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M&A 이야기, 김영진 M&A 연구소의 김영진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또 바이오랜드 M&A 소식을 준비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IMM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먼저 바이오랜드 M&A 시장에 나오게 된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네. 아마 이 자리에 나와갖고선 계속적으로 M&A 얘기했던 거는 흔히 이제 M&A 시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경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들어가갖고 인수하는 프로젝트를 갖다가 많이 말씀드렸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그 프로젝트는 말은 경영권입니다. 경영권까지는 같이 넘기는 구도지만 사모투자펀드가 네. 고수익을 노리고서 들어가는 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일반인이 인수하는 거랑 사모투자펀드가 인수하는 거의 차이를 갖다가 아마 이 시간 통해 갖고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바이오랜드 상당히 아마 주가도 상당히 높죠. 지금 저희가 봤을 때 한 13,000원대, 14,000원대 가는 주식으로다가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상당히 회사의 그 재무 구조도 안정적입니다. 이 회사 예전서부터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분석을 해봤냐면요. M&A 시장에 나오려면은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네. 매도자 측의 이상 아니면 인수자가 적극적으로 이제 대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매도자 측의 이상 기운이 수년간 있었습니다. 왜 수년간 있었냐면은 설립자가 이택선 회장인데요. 네. 이분이 아마 올해 나이로다가 아마 66세 정도 될 겁니다. 이분이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그간에 본인이 직접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설립 멤버 중에 한 분을 대리로 내세워갖고선 경영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점차 이제 본인의 그 건강도 나빠지고 해갖고선 은퇴를 갖다가 아마 생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퇴하는 시점에서 반대로 인수자 측 IMM 그 PE인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저희랑도 수차례 이제 미팅들을 많이 하는 사모투자펀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모투자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모투자로다가 지금 갖고 있는 자금이요. 7개 펀드에 한 1조 한 5천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펀드 운영회사가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일반적인 그 프로젝트보다는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쪽을 갖다가 상당히 그 선호하는 회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뒤에 가서 한번 이 회사의 투자 성향을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네. 이런 성향, IMP가 노리는 회사였기 때문에 M&A 시장에서 아마 양측의 그 성격이 부합해 갖고선 5월 8일자로다가 MOU가 체결됐고요. 7월 아마 저희가 쓸 땐 22일 동안, 22일까지요. 한 75일간 아마 배타적 우선권을 갖다가 부여가 된 걸로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그 아무리 양측이 좋다고 그래도 사모투자펀드는 고수익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겠죠. 우리한테도 요구하는 게 안정적인 거, 예. 그다음에 연 수익률 10% 정도가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갖다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마 IMMP 쪽에서 분석했을 때 양측이 다 부합이 된다고 해갖고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그 경영진이 있습니다. 그 대리로 내세웠던 설립 멤버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분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그 SK 그룹이 이 회사에 출자했을 때 한때 그 2007년 정도가 됐을 겁니다. 이때 SK그룹이 이 회사를 인수하지 않나 이렇게 봤는데요. 아직까지도 SK그룹이 2대 주주로다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양측 현재 경영진과 SK그룹에서 IMP가 경영권 인수하는데
반대를 하지 않고 우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M&A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 가치에 문제가 있다던가 기업과 관련해서 뭐 관련 시장에 문제가 있다던가 해서 나온 매물이 아니라 설립자가 은퇴를 고려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PE가 또 경영 참여를 하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경영권은 지금 뭐 가지고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회사 측에서는 우호적으로 반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그렇다면은 재무 구조도 앞서서 안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분이라든지 자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 회사의 재무 구조 수치를 갖다 보게 되면 얼마나 안정적인 회사라는 게 아마 보이게 될 겁니다. 자산 규모가 1,425억이고요. 요거는 작년 말 감사 보고서를 갖다가 참고해 갖고 만든 자료입니다. 부채가 351억 원, 부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회사입니다. 자기 자본이 1,074억인데요. 여기에 지금 잉여금으로다가 쌓아놓은 자금이 977억입니다. 아마 외국계 사모투자펀드가 들어온다고 그러게 되면 이 잉여금으로다가 유상 감자라든지요. 아니면 고배당으로 해갖고서는 아마 이 900억 정도를 다 빼갈 겁니다. 매출액은 작년에 710억 정도를 냈습니다. 이 매출액을 갖다 좀 분석을 해봤더니요. 재작년서부터 상당히 그 매출액이 좀 이렇게 정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최근에 중국 공장 준공이 앞둔다고 그러는데 중국 시장 공략을 하지 않는다 그러게 되면 아마 700억대 매출이 아마 좀처럼 풀리지 않을 거로다가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31억. 당기순이익이 97억을 갖다 올렸던 회사입니다. 매출액 대비 10% 이상 당기순이익을 갖다 올리는 회사고요. 시가총액은 어제 날짜로다가 계산해서 봤더니 210억의 시가총액을 보이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화장품, 의약품의 원료를 갖다 제공해서 완제품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국내 화장품 원료 시장의 10%의 시장 점유율을 갖다 보이고 있고요. 생약 원료 시장에는 40%를 갖다 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이오랜드의 그 지분 구조는 상당히 단출합니다. 최대 주주가 이택선음의 9인인데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 37.78%입니다. 이 중에 이거 37.78%는 이번에 다 매각 대상이 아니고요. 현재 대표이사로다가 맡고 있는 분과 그 부인이 갖고 있는 지분을 빼고 28.51%가 아마 이번에 그 매각 대상으로다가 나온 걸로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택선 회장을 포함해서.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SK그룹이 갖고 있는 SKC가 들어와 갖고 있는 지분이 9.75%고요. 나머지 주주가 52.47%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시가총액 2,100억 원 정도의 코스닥 중형주 이 바이오랜드의 M&A 소식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M&A 이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투자 의견도 벌써부터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분을 가지고 가는 IMM에 대해서 앞서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어요. IMM 투자 성향이 시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IMM 먼저 전반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소개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 제가 그 증권회사에 근무할 때부터 이제 접촉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저희 증권회사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강남 파이낸스 빌딩에 있는 회사인데,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CRC, 예전에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라고 해갖고 CRC와 창투사가 결합해서 만든 회사가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인베스트먼트 내에 사모투자펀드 사업 부분이 있었는데 이 인베스트먼트의 사업 부분을 갖다 띄어난 게 IMP이고요. 모기업이 IM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양측이 운영하고 있는 그 사모투자펀드는 총 2조가 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일반인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요. 최근에 아마 알려졌던 그 하이마트 프로젝트에 이 회사가 좀 투자가 됐었고요. 두산그룹 프로젝트에 좀 참여가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회사가 투자에 나서게 됐던 게 2012년부터인데요. 그래서 그 이전보다는 2012년 프로젝트를 갖다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12년 5월 달에 GS그룹이 스페인의 그 수처리 회사를 갖다 인수한다고 그랬었죠. GS그룹의 아마 첫 번째 해외의 M&A 작업이었었는데요. 세계 랭킹 12의 수처리 회사 이니마라는 회사를 인수했을 때
재무적 투자자로다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갖고선 지분을 넘겨받은 게 20.4%고요. 거기에 들어갔던 IMP의 자금은 700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8월 달에는 교보생명, 그 당시에 교보생명이 적대적 M&A에 노출이 됐다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교보생명의 25%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회사가 대우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이 대우 인터내셔널의 지분을 이제 매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그 인수 컨소시엄을 갖다가 구성해서 들어가고선 몇 프로를 갖다 인수했냐면은 5.23%를 갖다 인수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들어간 자금은 저희가 추산했을 때 2,624억 정도가 들었고요. 요 교보생명 지분 인수 작업이 향후에 우리은행 인수 작업과 아마 연관돼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2012년 9월 달에는 한동약품이 외국계 지분이 50%, 한국계 지분이 50%에서 양측이 들어갔었는데요. 외국계 지분이 철수하면서 외국계 지분을 갖고 있었던 50%를 갖다가 현재 경영진과 나눠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IMP가 그 당시에 인수했던 지분이 30%고요. 현 경영진이 아마 인수했던 부분이 아마 20%를 갖다가 인수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자금은 570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근화제약의 모기업이라고 그러죠. 미국에서 이제 근화제약을 갖다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알보젠 코리아라는 회사를 만들었었는데요. 이 알보젠 코리아의 33%를 갖다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간 자금이 600억 정도였었고요. 네. 왜 이 알보젠 코리아를 갖다 투자를 하게 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약회사, 자회사가 근화제약이라는 제약회사였기 때문에 들어갔고요. 요 알보젠 코리아 투자 자금 600억은 언제 회수를 했었냐면 금년 2월 달에 회수를 했습니다. 만 1년 한 4개월 정도가 됐는데요. 1년 4개월 만에 얼마를 회수했었냐면 700억을 인수를 했습니다. 700억을 갖다 회수했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100억이라는 자금을 갖다가 수익을 갖다 올렸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2013년에 들어와 각선이요. 여러분들도 아마 원두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갔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할리스 커피라고 있습니다. 할리스 커피를 갖다가 운영하는 회사가 할리스 F&P라는 회사인데요. 이 할리스 F&P에 지속적으로다가 지분 인수를 해갖고선 현재 저희가 체크했을 때는 한 93%의 지분을 갖다가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게 되면 거의 100% 선에 지금 육박이 돼 있는데요. 경영권은 넘겨받았지만 그 당시에 그 경영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MP에 들어가고선 왜 커피 전문점을 갖다 인수했느냐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예. 종국에는 1조 정도의 매출을 갖다 올릴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봤기 때문에 아마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8월 달에는 무슨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됐냐면요. 포스코 특수강의 우선주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들어갔던 자금이 1,250억 정도였고요. 포스코 특수강 최근에 아마 IPO 한다고 아마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게 직상장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아마 상당히 고수익이 나올 거로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년 2월 달에는 태광그룹이 갖고 있는 종합유선 케이블 방송망이 있습니다. SO라고 그러죠. 티브로이드 홀딩스라고 있는데요. 네. 티브로이드 홀딩스의 18%의 지분을 갖다가 약 2천억 선에 아마 인수가 된 걸로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 호주라든지 아마 외국계 사모투자펀드들도 상당히 탐내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수익을 갖다 노릴 수 있는 걸로 다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아마 경제신문에 아마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됐을 겁니다. 현대그룹이 상당히 힘들다. 현대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갖다가 타파할 수 있는 거는 현대상선이 갖고 있는 사업 부분을 갖다가 매각 해지된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네. 그 당시에 매각됐던 대상이 LNG 운송 사업 부분이었었는데요. LNG 운송 사업 부분 인수 작업에 IMP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을 갖다 만들었냐면은 현대 LNG 해운이라는 말 그대로 SPC 회사를 만들어 갖고선 LNG 사업 부분을 인수를 했고요. 예, 현대 LNG 해운의 지분 80%를 IMP 쪽에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총 들어갔던 자금은 1조,
그중에서 현금이 5천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부채 인수로다가 5천억 정도가 아마 들어간 걸로다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아마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이 나올 때마다 지금 MBK라든지 몇몇 그 사모투자펀드들이 해수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네. 제동을 걸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IMP 같은 경우에는 해수 문제에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은행이라든지 상당히 큰 대형 프로젝트에 지금 아마 참여가 될 거로다가 내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모투자펀드 IMMP가 과거에 어떤 투자들을 단행을 했는지 자세하게 도움 말씀을 들어봤는데 바이오랜드와의 M&A 작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간략하게 마무리해 네. 주시죠. 인수 방식은 구주 인수 방식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분은 28.51%와 경영권을 갖고 가는 구도입니다. 예상 인수가는 어제 날짜 시가로다가만 계산해서 봤을 때 보유 지분이 599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게 되면 이 인수 가격 흥정을 한다면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깎아야지 되는데 아마 IMP랑 기존에 아마 오노 측이랑은 아마 인수 가격을 어느 정도 아마 합의를 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습득한 자료에 의하게 되면 한 800억 내외에 아마 인수가 될 거로다가 보여지고 있고요. M&A 성패는 경영권 프리미엄과 실사 과정에서 나오는 노발적 채무인데 아마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업 기간은 5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 달까지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 7월 22일까지 배타적 우선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작업 기간은 짧게 아마 진행이 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다른 M&A랑 틀렸어요. 인수한다고 해서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러겠죠. 반드시 IMP는 사모투자 본인들이 운영하는 사모투자펀드의 만료 시점에 회수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한 4년 내지 5년 후에는 다시 한번 M&A 시장에 이 기업이 나올 거로다가 내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바이오랜드의 인수 합병 소식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드려봤습니다. 김영진 M&A 연구소의 김영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